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깜짝 실적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눌러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확신을 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갔습니다. 네. 물론 변동성이 있긴 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기업 실적들이 좋게 발표가 됐죠.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이런 쪽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하고 나스닥, S&P 500 모두 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가 1.1% 상승, S&P 500도 1.1% 상승했고 나스닥이 0.9% 상승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8.7% 급등했고요. 역시 방산 섹터 주식들이 로키드 마틴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모두 강세를 나타냈는데 노스록 그루먼이 6.6% 상승했고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5.8%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LG화학이 인수하기로 한 아베오 신약 개발 업체가 42.3%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일스포스닷컴이 4.3% 상승했는데 헤지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루시드가 4.8% 상승했고 피스커가 4.1%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차지포인트 홀딩스 4.6% 상승했고 EV고가 3.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련 주식들도 초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카니발이 11% 상승,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7.5% 상승,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8.5% 상승하면서 모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모두 3%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5.3% 상승했고 우버 6.4% 상승, 태양광 업체인 솔라이트 테크놀로지 5.1% 상승,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4.5% 상승했습니다. 타겟이 5.3% 상승했는데요. 제프리스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도 170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장 마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신규 가입자가 3분기에 급증했습니다. 241만 명으로 급증을 했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110만 명이었는데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79억 3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78억 3,7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 상회했고요. EPS도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3.1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2.13달러였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중요한데 4분기에 넷플릭스 측에서는 450만 명의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4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 발표를 장 마감을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가이던스도 잘 나왔어요. 일단 매출서부터 보면 128억 8천만 달러 발표했는데 예상치로는 127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EPS는 2.8달러였는데 예상치로는 2.28달러였기 때문에 매출하고 EPS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가이던스 중요한데요. 4분기 EPS가 2.25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 예상치는 4분기에 98센트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는 23년에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0.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골드만삭스 CEO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 강력한 증시 랠리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 보유량이 지금 사상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증시가 랠리가 보인다는 근거는 내년 상반기에 연준의 피봇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했던 기업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리스크들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장중에 변동성이 있긴 한데 여전히 반등 랠리 유효한가요? 장중의 변동성은 아이폰 14 플러스의 생산 축소 소식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어제 좀 오늘 그러니까 오늘 끝났는데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음봉이 나왔어요. 네. 상승은 했지만은 양봉이 나왔으면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별 종목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넷플릭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았는지 시간외에서 지금 14%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어떤 호실적 원인들이 있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넷플릭스는 지금 실적 이런 것보다도 가입자 증가 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입자 증가 수가 3분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241만 명으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110만 명이었기 때문에 크게 큰 폭으로 좀 증가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도 가입자가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결국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가요금제가 출시가 되는데요.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 11월 네. 4일인가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분기에 가이던스를 높인 거는 그거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회사 측에서 상당 부분 좀 기대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저가 요금제까지 출시된다면 가입자가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회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로블록스가 급등하고 게임주도 영향을 받았듯이 좀 넷플릭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콘텐츠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네. 국내 콘텐츠주들 오늘 선반영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양봉으로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는 끝까지 좀 가봐야지 알겠다. 하지만 시초가서부터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콘텐츠주들 오늘 흐름을 함께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적이 좋았던 종목 유나이티드 항공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효과를 누리는 건가요?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시간에 급등한 거 찾아보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이 왜 오르나 봤더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그냥 네. 제가 이제 갖고 나왔고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EPS랑 매출 모두 다 좋았고 특히 4분기 가이던스가 아주 인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EPS가 2.25달러를 4분기에 기록할 것이라고 유나이티드 항공 측에서는 얘기를 했고 시장 예상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달러도 못 미치는 98센트였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가이던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항공주는 이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조금 다른 곳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네. 물론 아직 그런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움직임이 좀 괜찮았어요. 한 네. 3%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내 항공주들도 일단은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 시장도 좀 안정되고 있고 조금 낙폭이 과대했는데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는데 또 못 올랐어요. 네. 조금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항공주들 의견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해서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종목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 좀 재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나 봐요. 맞아요. 공급망이 지금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재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프리스 측에서는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내년도가 이익률 상승이 뚜렷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겟의 개별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소매업체들, 좀 소비업체들 재고 수준이 많이 좀 낮아지나요? 지금 월마트도 같이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월마트하고 타겟이 소비주들 미국에서 지금 넘버 원, 투인데 네네네.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긍정적인 지표들이 하나둘씩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체크를 해보면 내년에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피치도 다시
다시 좀 낮춰잡았고 골드만삭스 CEO는 여전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크다고 봤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PCIBC에서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으려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성장률을 낮춰잡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매크로적인 전체적인 환경을 좀 기업 실적보다는 그걸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업들도 뭐 타격을 좀 입을 것이고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거고요. 지금 PC 쪽에서는 1990년대식의 완만한 침체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시각들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약간 좀 희망을 주는 전망이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증시가 좀 랠리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대해봐도 되나요? 일단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뭐 저는 이제 결과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조금 피봇 전환이 조금 연준의 피봇 전환이 내년 네. 상반기로 좀 빠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의 그 결국에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연준의 피봇 전환이 있어야지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뭐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펀드 매니저들의 이런 의견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 오랜만에 유가도 조금 살펴볼게요. 전략 비축률을 미국에서 방출을 한다고 하는데 뭐 아까 외신에서 분석 들어보니까 뭐 선거 의식도 좀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가는 조금 지금 80달러 선에서 지속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유가 얼마 전에 이제 뭐 90달러 초반대까지 뭐 간 다음에 좀 하락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뭐 유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네. 박스권 하단은 결국에는 70달러 후반, 70달러 후반에서 상방 그다음에 그게 박스권 상단은 네. 90달러 정도, 80달러 후반. 결국에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비축유를 방출을 이제 검토를 한다는데 결국엔 중간 선거 때문에 조금 바이든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는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중국 쪽도 뭐 소비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 영향 때문에 유가는 아직까지 뭐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넘어가 오면 어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떻게 주 후반까지 상승 탄력 좀 이어갈까요?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내일 조금 고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강한 상승세가 뭐 나와가지고 네. 양봉으로 좀 마감을 됐으면은 조금 긍정적인데 오늘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S&P 500 3,800에서 3,900이 조금 저항이다. 네, 그렇게 거기 말씀 정도까지 주셨죠?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어제 이제 고점이 3,762, 3,760. 네. 거의 뭐 3,800 가까이 오니까 좀 저항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1,200, 300 정도는 저는 이번 상승의 좀 상단의 끝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뭐 저번 주서부터 계속 2,150에서 2,250 10월 들어서자마자 저는 계속 박스권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을 살짝 넘기더라도 크게 많이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박스권 상단 위에서는 결국에는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움직임 보시면서 좀 차익 실현하시든지 이런 투자 전략들을 짜보시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많이들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거죠. 이제 그동안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박스권을 계속 유지시켰던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맞아요. 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까지
그러면서 나머지 뭐 중소형 개별주들, 뭐 중형 우량주들, 뭐 중형주들 이런 거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이제 놔두고 그동안에 못 올랐던 중소형 개별주라든가 뭐 대형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움직임. 결국에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키 맞추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순환매 돌아가면은 다시 이제 시장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키 맞추기로 해석을 주시면서 뭐 순환매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방향성을 보면 기대감이 좀 높아집니다. 또 수치로 보이는 기업들의 깜짝 실적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이런 견고함일 것 같은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줄지 좀 관련 전략들 분석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